얼마 전 상담실에서 만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40년을 키운 아들이 이제는 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지적해요. 제가 하는 요리도, 제가 사는 방식도, 심지어 제가 입는 옷까지도요. 이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키운 자녀가 이제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틀린 것처럼 느껴진다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단 한마디로 이런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부모의 힘이나 위신을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미안함이나 부담감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스스로 돌아보고 깨우치게 하는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런 접근을 시도해 보신 부모님들은 놀라운 결과를 보셨습니다. 늘 듣는 척만 하던 자녀들이 진심으로 부모님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잘못 생각했던 부분들을 인정하며 관계 개선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런 소중한 내용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 상담실에서 만난 68세 박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30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5년 전 정년 퇴직하신 분입니다. 교직 생활 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존경받는 선생님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아내를 3년 전 갑작스러운 병으로 먼저 보내고 지금은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박 씨에게는 42세인 큰아들과 39세인 작은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회사원이고 작은아들은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두 아들 가족이 번갈아가며 주말에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박 씨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아들들이 올 때마다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만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확실해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큰아들 가족이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박 씨는 며칠 전부터 아들이 좋아하던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아내가 하던 방식 그대로 정성스럽게 양념을 재워두고 압력솥에 푹 끓여낸 갈비찜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한 입맛을 보더니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갈비찜도 에어프라이어로 하면 기름기가 쭉 빠져서 훨씬 건강해요. 저희 집에도 큰 걸로 하나 있는데 정말 편하거든요. 박 씨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40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 요리해왔는데 갑자기 건강하지 않다는 식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나쁜 의도로 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애써 웃으면서 그러게 요즘은 그런 게 있구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하나둘 계속 생겨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작은아들 가족이 왔는데 아들이 거실을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큰 TV로 바꾸시는 게 어때요? 요즘 나온 스마트 TV는 정말 화질이 좋거든요. 넷플릭스도 볼 수 있고 유튜브도 크게 볼 수 있어서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또 다른 날에는 8살 손자가 와이파이가 느리다며 태블릿 게임이 자꾸 끊긴다고 투덜댔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요즘은 인터넷 속도가 생활의 질을 좌우한다고 하잖아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점점 자신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평가받고 있다는 기분이었습니다. 요리 방식도, TV도, 인터넷도, 심지어 집안 곳곳까지 모든 게 뭔가 부족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마음이 아팠던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큰아들이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박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최근에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박 씨가 지난달에 동네 병원에서 받았는데 별 이상 없다고 하더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니까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알아봐서 좋은 병원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박 씨는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마치 자신이 건강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사람처럼 취급받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간 교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존경받으며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아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침대에 누워서도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들들이 나를 짐스러워하는 건가? 혹시 내가 정말로 뒤떨어진 사람이 된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교직 생활 동안 학생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던 자신이 이제는 아들들에게 배워야 할 처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더욱 속상한 것은 자신이 느끼는 이런 감정들을 아들들에게 표현할 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예민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혹시 부담을 줄까봐 그냥 마음속으로만 삭혔습니다. 박영수 씨처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녀들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고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하나하나가 다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부모님들은 점점 자녀 앞에서 위축되고 눈치를 보게 되며 결국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히들 이런 실수를 합니다. 화가 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며 과거를 들먹이거나 서운한 마음을 길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오히려 자녀들의 마음을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진짜 해결책은 따로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부모님을 무시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단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싶거나 부모님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표현 방식입니다. 자녀들은 자신도 모르게 부모님을 평가하고 지적하는 말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향후 관계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계선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계선이란 이런 식의 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선을 명확히 긋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을 어떻게 그어야 할지 막막하시죠? 바로 여기서 한마디의 힘이 나타납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딱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부모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죄책감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가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진정한 교육은 강요가 아니라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69세 최정자 씨의 경우입니다. 최 씨는 딸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집안 경제 사정에 대해 자꾸 물어보는 것 때문에 곤란했습니다. 엄마, 혼수 준비는 얼마까지 해줄 수 있어요? 엄마, 저희 신혼집 전세자금 도와주실 수 있어요? 최 씨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솔직히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딸에게 돈이 없다고 직접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상담 후 최 씨는 이런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딸이 또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을 때 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지금 내가 엄마한테 돈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니? 딸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엄마, 저는 그냥... 최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딸이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돈 이야기를 너무 쉽게 꺼낸 것 같아요. 저희끼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이처럼 직접적인 거절 대신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하면 자녀들이 스스로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한마디가 가진 특별한 힘입니다. 첫째, 자녀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부모가 직접 답을 주는 대신 자녀가 스스로 생각해 볼 기회를 만듭니다. 둘째, 관계를 대등하게 만듭니다. 일방적인 지시나 명령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셋째, 감정적 갈등을 피합니다. 직접적인 거절이나 비판 대신 부드럽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대응이 아니라 자녀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또한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대응하고 어떤 때는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꾸준히 같은 태도를 유지해야 자녀들도 변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처음에는 어색해하거나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방식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을 적용한 분들의 공통된 경험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몇 달 지나니까 아이들이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 예전에는 무조건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자기 일은 자기가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가족 분위기가 훨씬 편안해졌다. 이런 변화들이 바로 한마디의 힘이 만들어낸 결과들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여러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관계가 회복된 가족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다림의 지혜를 터득한 분들이었습니다. 성급하게 답을 주려 하지 않고 자녀들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여유를 가진 분들이었죠. 이런 기다림은 단순한 참음과는 다릅니다. 믿음에 바탕한 기다림입니다. 우리 아이는 분명히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다라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한마디의 힘도 더욱 강해집니다. 권위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키워진 자녀들은 나중에 자신의 자녀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대하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의 모델을 배워간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세대를 이어가는 진정한 유산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오랫동안 다른 방식으로 자녀를 대해왔다면 처음에는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변화된 모습에 당황할 수 있고 때로는 왜 갑자기 이러세요?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빠 엄마도 배우고 있단다. 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서. 이런 솔직함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깊은 인상을 줍니다. 부모도 완전하지 않으며 계속 성장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상황별 대응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 첫 번째, 음식이나 요리 방식을 지적할 때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예의에 맞니? 또는 음식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니? 상황 두 번째, 집안의 물건이나 시설을 평가할 때입니다. 방식은 다를 수 있어. 하지만 말하는 방법은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니? 또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것과 평가하는 것은 다른 거란다. 상황 세 번째, 건강이나 생활 습관에 대해 지적할 때입니다.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은 고맙지만 말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니? 상황 네 번째, 직접적으로 무례한 말을 할 때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니? 상황 다섯 번째, 무관심하거나 함부로 대할 때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존중받고 싶어. 그게 이상한 거니? 이런 말들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길이입니다. 반드시 짧게 말하세요.
한두 문장을 넘기면 안 됩니다. 길어지는 순간 잔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감정입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는 기색을 보이면 안 됩니다. 차분하고 담담하게 사실만 전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과거 금지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같은 과거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마세요. 과거를 들먹이는 순간 자녀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네 번째 원칙은 침묵입니다. 한마디를 한 후에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설명하려 하지도 마시고 변명을 들으려 하지도 마세요. 그냥 조용히 있으면 자녀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일관성입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세요. 오늘은 참았다가 내일은 화를 내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태도입니다. 말할 때의 표정과 자세도 중요합니다. 화난 얼굴도 안 되고 슬픈 얼굴도 안 됩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표정을 유지하세요. 왜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화를 내거나 서운해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분하게 한마디만 하고 침묵하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 순간 자신의 말이 정말 적절했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박영수 씨의 경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을 받은 후 박 씨는 이 방법을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아들 가족이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박 씨가 정성껏 준비한 저녁상을 받으며 며느리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게 좋다고 해서 저희는 싱겁게 먹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박 씨는 그래, 다음엔 더 싱겁게 해야겠네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지금 내가 아버지 음식에 대해서 하는 말이 예의에 맞다고 생각하니? 며느리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 아버님.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박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온한 표정으로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날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뭔가 불편한 기색이었고 아들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일이 반복되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말을 조심스럽게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변화에는 시간이 걸렸지만 박 씨는 꾸준히 같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박 씨는 한마디의 힘을 직접 경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가 왜 이래? 라며 당황하거나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예민해지셨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심지어 더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가 가장 힘들 때입니다. 내가 괜히 이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마세요. 이런 반응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자녀들도 새로운 부모님의 모습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은 학습하게 됩니다. 아, 아버지 어머니께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63세 김순덕 씨는 다른 종류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딸이 결혼한 후 가끔 친정에 와서 하는 말들 때문에 속상하셨습니다. 엄마, 요즘도 그 옛날 화장품 쓰세요? 제가 좋은 브랜드 알려드릴까요? 엄마, 그 옷 언제 산 거예요? 좀 더 젊어 보이는 스타일로 바꾸시는 게 어때요? 김 씨는 딸이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지만 자신의 모든 것이 촌스럽다고 평가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71세 조영석 씨입니다. 조 씨는 손자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태도가 달라진 것 때문에 고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할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만 보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달라요. 할아버지는 요즘 트렌드를 몰라요. 조 씨는 세대 차이를 이해하려 하지만 손자가 자신을 구시대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서 서운했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자녀나 손자들이 나쁜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화를 낼 수도 없고 서운하다고 말하기도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담 후 김순덕 씨도 이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딸이 또다시 외모에 대해 지적했을 때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지금 네가 엄마 외모에 대해서 하는 말들이 어떻게 들리는지 아니? 딸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더 젊고 예쁘게 보이게 하려고. 김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차를 우려주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몇 차례 비슷한 일이 반복된 후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말을 너무 함부로 한 것 같아요. 엄마는 지금도 충분히 예쁘세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까지는 약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영석 씨의 경우에는 다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손자가 또 할아버지는 몰라요라고 말했을 때 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모르는 게 많지. 하지만 내가 할아버지한테 말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해보면 어떨까? 손자는 순간 조용해졌지만 여전히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조 씨는 실망스러웠지만 꾸준히 같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나서야 손자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예전보다 부드러운 말투로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무시하는 태도는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일부러 무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경계선이 어디인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부모님이 그 경계선을 분명히 그어주면 자녀들도 그 선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자녀들을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들을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자녀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존중받는 관계에서만 진정한 사랑이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태도는 부모님 자신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더 이상 자녀 앞에서 위축되지 않게 됩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자존감이 회복되고 관계에서의 주도권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시도한 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야 진짜 부모 노릇을 하는 것 같다. 자식들과 대화하는 것이 즐거워졌다.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 자신이 먼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자녀들을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는 무시당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부모님도 인격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품위 있게 대우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셔야 자녀들도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제로 적용할 때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응할 때 앞서 말씀드린 원칙들을 꼭 기억하세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하지 마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변명을 늘어놓을 때 그런 핑계 대지 말아라고 차단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녀가 화를 낼 때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라며 맞받아치지 마세요.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녀가 울거나 서운해할 때
엄마 아빠가 나쁜 사람이니? 라고 죄책감을 주지 마세요. 내 마음도 이해해라고 공감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실수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적으로 말해버렸다면 하루 정도 시간을 둔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제 아빠 엄마가 말을 너무 감정적으로 했네. 미안하다.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면 이렇게 하세요. 아빠 엄마가 옛날 이야기를 꺼낸 건 잘못했어.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지. 너무 길게 잔소리했다면 이렇게 정리하세요. 아빠 엄마가 말이 너무 많았네. 핵심은 이거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중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되 자신을 과도하게 비하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아빠 엄마가 완전히 틀렸어. 정말 바보 같았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자녀가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빠 엄마도 배워가는 중이야.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방법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습하시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먼저 혼자서 연습해 보세요. 거울 앞에 서서 상황을 가정해 보는 겁니다. 만약 자녀가 이런 말을 하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차분한 목소리, 단호한 표정을 연습해 보세요. 목소리 톤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표정은 화나지도 슬프지도 않은 중립적인 모습을 유지하세요. 처음 몇 번은 목소리가 떨리거나 표정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연습하시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릴 수도 있습니다. 말을 하고 나서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계속해 보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완벽한 변화를 기대하지는 마세요. 자녀들이 갑자기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은 분명히 생겨날 것입니다. 첫째, 자녀들이 말을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신중해집니다. 둘째, 부모님 자신이 더 당당해집니다.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관계에서 서로의 선이 명확해집니다.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서부터는 안 되는지 알게 되어 갈등이 줄어듭니다. 넷째, 가족 분위기가 조금씩 개선됩니다. 당장 눈에 띄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됩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경계를 정하는 법을 배우면 친구들이나 이웃들과도 더 편안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시간을 두고 점차 나타납니다. 몇 달, 때로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이제 와서 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연륜이 있기 때문에 더 현명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도 손자들에게도 소중한 교육이 됩니다. 존중하는 관계가 무엇인지, 품위 있는 어른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밤늦게 아픈 아이를 업고 병원을 뛰어다녔던 그 마음을 기억하십니까? 자녀들의 학비를 위해 추운 새벽에 일터로 향했던 그 발걸음을 기억하십니까? 자녀들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밤마다 기도했던 그 간절함을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키운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존중받을 차례입니다. 그 존중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70년, 80년을 살아오시면서 쌓인 그 지혜와 경험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연륜과 지혜를 가진 분들로서 더욱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해 자신을 낮추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서십시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올바른 인간관계의 모범을 보여주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고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주는 품격 있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대대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품격 있고 존중받는 아름다운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를 다른 분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중한 내용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지혜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빛나는 인생의 지혜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